오로운 영혼 TV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모든 사람이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덜 외롭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외로울까요?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답이에요.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자기 아닌 남을 위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참 신기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게 있죠. 이론적으로 보면 음양이죠. 어쩌면 음은 문제가 있고 양도 문제가 있어요. 음과 양이 합치면 수학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0이 되잖아요.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음과 양이 서로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과 양이 서로 친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음과 양이 매우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서로 마음을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마음을 알아서 서로의 마음을 이루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외롭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외로움의 문제 본질은 음과 양이 단절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어려운 영혼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낼 때 한쪽만 보내지 않거든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어려운 양 다 보내주거든요. 사실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외로움의 본질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본질 자체가 호도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혼란스러운 게. 인구가 감소하니까 외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적으로 외롭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줘야 되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받을 사람이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외로움은 재미하고 관계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디다 에너지를 쓰고 함께 음과 양이 서로 모아서 재밌게 살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남편과 아내는 미운정, 고운정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미운정, 고운정의 주체는 사실상 음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입장에서 남편을 대할 때 미운정, 고운정으로 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기 행동이 어떤 행동이 같든 간에 남편의 행동이 미운 대로 정을 주고 남편의 행동이 고우면 고운 정을 줘서 남편은 그래도 밖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와도 안에서 사랑하는 음이 많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음도 양도 밖에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쳐있죠. 음도 지쳐있고 양도 지쳐있고. 그 순간에 이제 집에 이렇게 밖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있다가 안으로 들어서 만나는데 둘 다 지쳐있으니까 만나질 못하는 거죠.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대화도 하지 않고 지치니까 푹푹 쓰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는 거죠. 음과 양은 서로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은
만나서 양의 외로움을 다 알아야 되고요. 양도 음을 만나서 음의 외로움을 알아서 서로 외롭기 때문에 서로 함께 즐기고 또 이벤트도 만들고 고스톱도 치고 윷놀이도 하고 가까이서 서로 포옹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상당히 그 바깥에 가게 되면 음과 양을 이렇게 솔직히 그 법에서 보면 성희롱 방지법은 음 입장에서 양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한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법은 권리 입장에서 모두가 음과 양이 같다는 뜻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주 위대한 법일까요? 본질적으로 이 성희롱 방지법 같은 경우는 음이 양에게 양의 방지로부터 보호받는 것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양도 음의 성희롱 방지법으로 보호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사가 여자였을 경우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습니다. 또 같은 직장에 동료애라는 게 있잖아요. 동료애 정신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 직장에 밖에서 그 동료애 정신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는 부자연스러운 가운데 살다가 보면 지친 거죠. 그래서 집으로 들어와서 자신의 본질의 짝이 있는데 자기 본질의 짝에게 잘해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밖에서는 그 부자연스러운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흐름이 끊겨서 막 고통스럽게 있다가 들어와서 집에 온다 한들 밖에서 느꼈던 그런 감성이 집으로 연결되면 서로가 이렇게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저나이 61살인데 제가 조금 젊었을 때 직장 생활 하다가 이렇게 맥주집 가서 맥주 한잔 먹고 맥주에 이제 여자분이 이제 주인이면 이렇게 농담 섞이면서 남자 직장에서 힘든 걸 외로점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맥주집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 술 마시고 이제 같이 이렇게 동료끼리 마시는 그런 경우 있죠.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이렇게 이 힘든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술을 먹든 뭘 하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죠. 다 똑똑한 사람만 살게 되는 거죠. 여자도 똑똑하고 남자도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끼리는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제 여자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거나 이럴 때, 대체로 대학 졸업한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은 결혼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다 대학 졸업생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렇게 소홀히 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장 속에 살고 있죠. 서로 간에 이렇게 남자, 여자든 누구든 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성희롱 방지법이 그만큼 무서운 법이 된 것 같습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 절대로 남자, 여자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따로따로 있다 옵니다. 상사가 부하직원과 이야기하고 거기는 갑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놔 버렸어요. 모든 관계에서 발생한 위험 때문에 선의의 관계도 다 끊어버린 거죠. 양성평등이라는 논리는 맞죠.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면서 양성평등에 따라서 어떤 업무 영역에 따라서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아마 성희롱 방법의 의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나쁜 거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남자가 잠재적 성희롱 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무섭습니다. 잠재적 성희롱. 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실수라는 것도 있고 의도치 않은 것도 있고 잘못하다 보면 뭔가 실수해서 아예 그냥 음과 양이 만나지 않습니다. 직장생활에서 혼자 있다 오는 거죠. 혼자 앉아있다. 농담도 사라졌고 뭐죠? 소통도 사라지면서 모든 관계에는 상하관계에서는 갑질이라는 게 있었고 남녀관계에는 성희롱 방지법이 있어서 남녀관계에 자유롭지 못하고 상하관계에 자유롭지 못해서 상사는 부하 직원을 냅둬버리고 서로 남자애는 서로 냅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MZ세대는 고참 사회생활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합니다. MZ세대는 고참을 꼰대라고 공격하고 또 갑질이라고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관계는 모두가 막혀놨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외롭습니다. 집에 와서 부부도 남자 여자거든요. 밖에서 하는 행태처럼 여자는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집에 와서도 남자로 보는 거죠. 성희롱에 대해서 가정에 수많은 그렇게 해석 속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외롭죠. 근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자도 대학생도 누구도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같은 직장과 같은 능력의 소유자끼리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수익이 상당히 높고 교양이 풍부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성희롱 방지법이 생기면서 그 고등학교 졸업한 그 소득이 일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남녀 평등도 들어오서 그렇고 그러면서 약간의 그 가부장적인 그런 형태로 알고 있는 남자들은 전부 다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 제 이야기가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외롭습니다. 외로움은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필요해서 외로움을 해소하는 거고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필요해서 외로움을 해소한 것인데 두 외로움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떨어져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기하고 살고 다유기하고 살고 있고 이제는 AI하고 살고 있는 거죠.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섞이지 않으니까 혹시 결혼해도 매우 긴장감 있게 사는 거죠. 남자가 이렇게 긴장감 있게 살면 어떡합니까? 자연의 사이의 남자 여자는 탁탁 붙이는 것인데 사회적 현상으로 해서 긴장감 속에 살아서 떨어지는 거죠. 자연현상 속에는 스스로자 그런 전이죠. 남녀관계는 스스로 그저께 내버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거기다 성희롱 방지법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남자가 여자 기준에 따라서 성희롱 대상인지 아닌지 또 판결될 수 있는 기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 운명이 조화롭게 사는 게 아니라 남녀 평등으로 살아서
조화의 의미를 많이 퇴색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재밌게 놀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살기 위해서는 남녀가 서로 조화롭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밖에서 이렇게 성희롱방지법이 뭐냐 하면서 다 따로따로 있어서 서로 이렇게 농담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서 집에 와서 농담할 줄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 현상이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외로움이 과연 사회적 현상의 외로움뿐일까요? 우리는 세대별 외로움도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숲속에는 오래된 나무와 그리고 새끼나무가 함께 삽니다. 오래된 나무 밑에 그늘에 새끼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새끼나무는 오래된 나무랑 서로 소통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참 묘하지만 그 소통도 어렵습니다. 꼬마가 혹시나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모르죠. 우리는 모든 관계가 다 그냥 편견으로 가득해서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 시작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끊겨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시작은 남자 여자가 조화롭게 서로 조화로운 상태가 아닌 평등 상태로 해서 서로 전쟁 형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남자 여자 만나서 이 즐거움을 모두가 범죄시해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놔둬도 힘들 판에 남자에서 만나는 게 다 범죄입니다. 청춘 남녀 초등 고등학교를 만나지도 않습니다. 대학교 가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대학교 가서 미팅도 있으면 미팅도 잘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더더구나 코로나를 통해서 완전히 격리됐습니다. 우리는 남자애가 놀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전부 다 개를 갖고 삽니다. 지금 더더욱이 둘 만나가 잘 기르다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자가 부족합니다. 3, 40만. 우리 그 시대에 또 약간 남자를 소중히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 엄청난 외로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도 그런 혼자 난 여러분들이 지금 40, 50대 직장인이 괜찮아요. 저처럼 61살이 돼버리면 아마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61살 되면 외로움에 이골이 날 겁니다. 가장 큰 문제가 외로움이에요. 인간은 없잖아요. 지금 사람도 낫지 않으니까 AI와 K와 막 그렇게 살겠죠. 왜 우리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사는 그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너무 큰일입니다. 남자애는 본질적으로 서로 따뜻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기질, 특성을 한 곳에 공유하면서 서로가 갖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짐으로써 헤테로가 되는 거죠. 호모가 아니라 헤테로적인 어떤 에너지가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외롭지 않거든요. 부부들이 다 외롭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워졌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로운영원 TV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렇게 막 법이 만들어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을 막아버림으로써 수많은 외로움이 양상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아직도 제 주변 사람, 우리 시대에는 있었지만, 여자 남자도 많지만, 지금 30, 40대는 가족도 형제자매도 적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자매 있는데도 서로 적이 돼서 사는데 모두가 외로움 속에 있어요. 그 외로움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 살다가 외로움에 덜덜덜 떨다가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외롭거든요. 우리는 이제는 외롭지 않게 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떻게 외롭지 않게 살아야 될까요? 수가 적어요. 인구 수출 적으니까 서로 친해지거나 부부거나 이럴 때는 서로 친할 수 있게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어떤 조장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관계적 문제,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런 성희롱 방지법 같은 그런 법률이 좀 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창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럽도 공창이 있듯이 공창이라는 제도를 둬서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한 음양의 조화에 따라서 남자 여자의 그런 기쁨을 서로 이렇게 다 막아버리지 말고 풀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가 전체적으로 덜 외롭고, 외롭지 않고 한다는 것은 강해진다는 뜻이거든요. 남성 힘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외롭지 않으면. 외로우면 남성이 이렇게 계속 힘이 꺾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회의 힘이 꺾이는 거랑 똑같거든요. 어찌됐든 이 이야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외롭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외로운 환경에 살아남아야 될까요? 우리는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서로 어떻게든 서로 사랑하며 감싸며 살면서 서로 외롭지 않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